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 선행연구센터 크리에이티브 UX셀 이창원 책임입니다. 오늘은 뇌파 관련 개발 기술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기술 개요와 개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뇌파란 무엇인지, 어떤 기술이 개발되었는지, 개발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뇌파 기반 부주의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센서 개발과 로직 개발, 적용 사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파 관련 소개드리겠습니다. 뇌는 100 빌리언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런은 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 셀로서 정기적 신호를 물리, 화학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셀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의 생성 및 전달을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적 신호는 우측 상단의 그림처럼 다양한 형태로 수집이 가능하며 이 신호를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측정에 관련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좌측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뉴런이라는 셀 단위 혹은 군집 단위, 좀 더 상위 그룹 단에서 EEG처럼 두피에서 측정하는 형태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뇌파를 활용한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뇌파 활용한 시스템을 설명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뇌파를 획득하는 입력단이 그 첫 번째이고, 둘째로 뇌파의 특징 혹은 특징점을 추출하는 상태 판단 혹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처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건강 수면을 감지한다든지 뉴로 마케팅 같은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이 현재 상용화되어 출시되어 있습니다. 뇌파 센서 개발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파 센서는 그리 오래된 기술은 아닙니다. 1950년에 소개된 니들 형태의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개발 이후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다양한 형태의 센서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용 센서들은 하이 레졸루션을 가진 방면, 그림에서와 같이 수술이 필요한 형태이거나 착용이 매우 불편한 형태로 개발되었습니다. 또 비접촉식 방식의 센서도 개발되었는데요. 우측 상단에서와 같이 크기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또한 뇌파 센서를 활용한 다양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래 테이블과 같이 크게 상태 판단과 의도 판단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부주의 사고 방지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특히 상용차의 경우 전체 부주의 사고의 4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업용 버스의 경우에는 그 사고 발생률이 전체 사고의 10배가 높은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용 버스에 부주의 방지 기술이 도입이 돼야 된다는 시급성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파 기반 부주의 센싱 케어 기술 시스템 개념도입니다. 뇌파 센서는 이어셋 형태로 개발이 되었고, 여기서 측정된 신호는 모바일 기기로 송부됩니다. 뇌파 신호는 모바일 기기에서 그 상태를 표현해 줍니다. 상황 판단에 따라 혹은 필요에 따라 차량에 설치된 저감 모듈을 통해 부주의 상태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현재 저감 모듈은 진동, 시각, 청각을 통한 알림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파 센서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파 센서는 착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소형으로 착용이 가능한 이어셋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좌측 하단의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용 센서는 크기가 크며 착용이 불편합니다. 물론 연구용 센서를 통해 하이 레졸루션의 뇌파를 획득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 측면에서 보면 이와 같이 착용이 불편할 경우 상품성이 매우 떨어지는데요. 이를 착안하여 저희는 소형화에 집중하여 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소형화에 따른 신호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센서 위치 도출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우측 상단의 그림에서와 같이 여러 지역에서 센서 신호를 획득하였으며, 이는 연구용 센서에서 취득한 신호와 그 질을 비교하였습니다. 상관관계를 통해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였고, 그리고 저희가 주로 쓰는 뇌파 정보 중의 하나인 주파수 대역에 대해 상호 비교를 하였습니다. 뇌파 신호는 타임 도메인에서 측정이 되지만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꿔서 그 신호에 담긴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활용하여 주의력과 관련이 깊은 알파파, 베타파의 신호질 비교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센서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네파 로직 개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파 로직은 크게 전처리, 특징 추출, 상태 판단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호 전처리의 경우 두 가지 개발 기능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유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역 통과 필터 설계입니다. 타임 도메인에 들어온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꿔주고, 그 중에서 저희가 관심이 깊은 저주파 대역에 대해 포커스를 하기 위해서 고주파 대역을 날리는 대역 통과 필터를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대역 통과 필터는 다양한 형태의 필터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는 필터를 선정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었고, 저희가 실제 시스템에서 적용하여 어느 필터를 적용했을 때 데이터 손실이 가장 적었는지를 확인하여 데이터 필터를 설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눈 깜빡인 노이즈 제거 필터 설계도 완료했는데요. 생체 신호에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동자음이 있습니다. 동자음이란 몸 움직임에 따라서 발생하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파의 경우에는 얼굴 근육을 통해서 발생되는 동작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거가 바로 눈 깜빡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 깜빡임에 의해서 발생된 노이즈들은 우측 상단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주파수 대역대에서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활용한 필터 이름은 LMS 필터인데요. LMS 필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런 동자음에 적용되는 필터이고, 앞에 대역 통과 필터와 마찬가지로 손실을 가장 적게 하는 필터로서 선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단 알고리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엔지니어분들이 판단 알고리즘에 대해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과연 내 시스템에 가장 잘 성능을 낼 수 있는 판단 모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희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뇌판 관련 기술로 적용된 판단 기술은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우리 시스템에 가장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어셋이라는 작은 하드웨어에서 돌려야 되는 판단 기술이기 때문에 컴퓨터 파워 측면에서 너무 헤비한 거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과 통틀어 그렇다고 성능이 확보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 모델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라이트한 형태인 기계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걸로 저희가 가닥을 잡았고,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SVM LDA 그리고 QDA 기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실제 시스템상으로 측정된 뇌파 신호에 적용을 하였고, 판단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판단 기법을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증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겠지만 생체 신호의 경우 원하는 신호 DB를 구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학습을 위한 양진의 신호를 구축하기는 더욱 어려운데요. 이에 작은 DB에 데이터를 증강하는 학습 기법들이 종종 적용이 됩니다. 저희도 Geometric Transformation이라는 기법을 적용해 보았는데요. Geometric Transformation에는 Jittering, Scaling, Rotation, Permutation, Magnitude Warping, Time Warping, 그리고 Stretching, Offset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는 쉽게 생각하시면 원 신호에 끼이는 노이즈들을 증강, artificially 저희가 기법을 도입을 해서 애드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터링 같은 경우에는 원 신호에 랜덤 노이즈가 추가되는 현상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스케어링 같은 경우, 그리고 로테이션 같은 경우 시스템상으로 신호 변화가 생기는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을 때 원 신호인 뇌파에 적용되는 애드되는 노이즈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눈 깜빡임 같은 노이즈들도 적용이 될 거고, 그리고 다른 혈류라든지, 그리고 체온의 변화, 그리고
센서와 스킨의 인터랙션의 변화, 이런 것들이 결국 노이즈로 발생이 됐는데요. 원신호에 이런 노이즈들을 인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많은 dB를 획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된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해보고 기술을 보다 고도화할 수 있다면 참 좋은데요. 이를 경기도와 같이 더 안전한 공공버스 캠페인을 통해 실증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이 경기도 버스에 적용될 예정이고요. 올해는 파일럿 개념으로 10여 대에 먼저 적용이 되고 매년 점차적으로 적용 대수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모비스에서 추구하고 있는 공공이익 사업인 사회공헌과 맞물리는 계획으로서 고도화와 더불어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상품성을 더욱 확보해 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